안녕하세요. 네, 우리 HRD 마스터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HRD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부르는 말이고요. 보통 교육 담당자들이 인적 개발 과업들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이 HRD 마스터 과정을 강의할 신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HRD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입소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고려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할 그 강은 총 강좌는 14개인데 큰 주제는 6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HRD를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각광받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 기반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교육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접촉하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설계 개발하는 방법들을 배우겠고요. 네 번째는 직원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경력개발제도, CDP라고 부르는 이 경력개발제도 설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5장은 조직개발입니다. 우리가 미션이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 문화를 좀 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조직개발.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교육평가. 이렇게 해서 총 큰 주제는 6개고 14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번 시간에 1강, 1강 HRD 2회입니다. 여기서는 HRD가 왜 중요한 건지, 존재 가치는 뭔지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의 특징과 개발 방향. 이 인적 자원 개발, 휴먼 HRD 앞에 HR은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적 가치를 개발하자는 뜻이거든요. HRD가.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의 특징과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고, HRD의 영역, 그리고 HRD가 지금 최근에 많은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 변화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HRD가 왜 중요한 건지, 저는 많은 교육 담당자 CEO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셔요. 실제로 경영자들을 만나면 누구나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인재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교육 인원부터 줄이고 교육 예산부터 깎고, 심지어 큰 회사들은 연수원을 매각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웃 나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그 회사들이 다른 데가 다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남기는 게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 인재 육성 HRD는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HRD가 잘 이루어지면 실제 조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0년,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HRD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아니, 무슨 50년, 100년이냐. 앞날을 2, 3년도 못 내다보는데,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잘 더 유지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좋은 기업일수록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HRD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해보면 재무적 성과는 좋지만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나 기업 문화나 직무 만족이나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비재무적 성과들, 비재무적 지표들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건 좋은데 비재무적인 것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건 좋은데 비재무적인 게 무너져 있는 조직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험해요. 왜?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성과는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라든지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조직 몰입이라든지 직무 만족 같은 이런 비재무적 성과들, 비전 공유라든지 리더십, 의사소통 같은 이런 비재무적 성과들이 튼실해야 또 재무적 성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재무적 성과만 높은 걸 저는 문제시 여기는 겁니다. 재무적 성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무적 성과도 높아야 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비재무적 성과도 균형 있게 높아야 이 기업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년,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만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업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큰 리더를 길러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는 영웅인데 업으로만 나가면
원수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업이 살아야 우리 회사도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게 반도체 개발업이, 제조업이든 통신업이든 방송업이든 유통업이든 업이 살아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회사도 사는 거예요. 업의 파이가 커져야 우리 회사의 파이도 커지는 거예요. 그 업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 업이 무너져요. 그래서 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큰 리더를 HRD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리더를 길러내서 우리 회사를 끌고 가는 리더만이 아니라 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HRD를 통해서 50년, 100년간은 초석을 다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육성에 백본이 있냐? 인재 육성에 백본이 있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이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막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서 좋다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사장님이 어디 가서 조찬에 갔다 오면 좋다고 하면 막 하고, 예? 전 직원 모아놓고 막 3시간씩 교육시키고 정신교육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어떤 모종의 체계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영양진단 같은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다 보면 한마디로 잡탕밥이 되는 겁니다. 잡탕밥. 이 백본이 없는 경우의 교육은 결국 이벤트로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 백본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경영 환경이 변하죠. 고객들의 요구가 변하죠. 기술 환경 변하죠. 임직원들의 생각이 변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성장 단계별로 직무 분야별로 직급별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서 해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도 백본이 있어야 현재 하는 교육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교육이 계열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 속에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게 아니면 이제 일회성 이벤트로 끝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HRD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경영 전략은 저기 있는데 경영 전략을 실현할 인재 육성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년 후에 중국으로 진출할 경영 전략을 갖고 있으면서 5년 후에 중국 가서 사업을 할 인력은 육성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4년째 될 때 중국 전문가를 사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바잉과 메이킹이 있어요. 외부에 그 준비된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사오는 방법. 바잉. 우리 내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기르는 방법. 메이킹. 사오는 방법도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문화를 모르고 우리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 쭉 풍토를 겪고 그쪽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비즈니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사오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알고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아는 우리 내부의 인재가 내부에서 육성이 돼서 이런 전략적 목표들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쪽에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을 파트너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투비의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고객 요구나 신기술 요구나 다양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HRD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경쟁력이 확보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은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의 앞부분에 들어와 있는 휴먼 리소스가 뭔지 그거의 특징과 개발 방향을 좀 말씀드립니다. 인적 자원은 다른 물적 자원하고 다르게 일단 이 4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인적 자원의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러니까 이 대체는 뭐냐? 우리 회사 바깥의 외부 노동 시장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겠다고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외부 노동 시장에 있는 인력들, 그 인력들로
우리 직원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 직원의 인적 자원 가치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단순 업무를 하고 있었거나 단순 기능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적 자원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적 자원은 쉽게 갈아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외부 노동 시장의 인력과 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인데 A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회계 장부 관리, 회계 데이터 관리 정도만 얘기를 해요. B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회계 데이터, 회계 장부 관리는 물론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추가해서 뭐를? 원가 분석. 원가 분석하고 나면 그 원가 분석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원가 회계 교육. 직원들한테 다 그 원가 회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원가 분석과 원가 회계 교육 같은 것도 자기들 거라 그러고 원가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해서 대안 도출하고 전략 수립하는 것도 자기들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A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B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같은 회계 담당자고 규모도 비슷한 회사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A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회계 장부 관리, 데이터 관리 이거 바깥에 상업고등학교 나온 졸업자들로 쉽게 대체, 그 정도면 쉽게 대체되겠죠. 근데 B라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쉽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대체 불가능성을, 직원들의 대체 불가능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더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또 일의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인적자원 개발 방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희소성.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희소할까요? 아닐까요? 희소합니다.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은 사람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내부에 보유되어 있는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적자원의 가치가 쉽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특하고 특수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처럼 희소합니다.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희소성은 굉장히 커져요. 그게 이 대체 불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인적자원적 가치의 그 희소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 개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영어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한 30대 후반인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인적자원 개발 방향에서 이 희소성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지금 영어 공부 한 10년 해봐야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그 사람이 희소한 자원으로 갈까요? 안 될까요? 영어에 있어서 희소한 자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남들 다 하는 거 우르르 쫓아가서 같이 따라가 봐야 저 뒷공문이 쫓아가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지금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영어를 하는 시간에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한다면 이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의 인적 자원은 희소할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희소한 자원으로. 우리 회사를 알면서도 러시아어를 할 줄 아니까. 1차적으로 그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개척의 1차 선봉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인도 조직도 인적 자원 개발을 도와줘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희소성은 강점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위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개발을. 약점 보완도 해야 되지만 희소성 쪽으로 보면 강점 부분을 더 극단적으로 극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재성. 인적 자원은 경험을 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업무 경험이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 어디로 축적되냐면 머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저장돼요. 몸속에, 피부 속에 저장됩니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우리 직무 경험자들한테,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한테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이 인적 자원은 내재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개인의 개인 지식으로 끝나요. 개인 경험으로 끝나고 개인 지식으로 끝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매뉴얼로 내재되어 있는 노하우를 끄집어내서 외재화시켜서 매뉴얼로 만들어주고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서 해주면 후배들한테 쉽게 전수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인적 자원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지식으로 끝나지만 네. 이거를 외재화시키면 네. 조직 지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조직의 자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 퇴직자들을 그냥 두는데 퇴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들을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외재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일본에 가면 일본은 정년퇴직자들이 그냥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질 않고요. 정년퇴직자를 다시 파트타이머로 고용해서 직무 강사로 활용을 합니다. 사내 직무 강사로. 네. 우리 회사 문화도 알고 그 직무에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파트타이머로 직무 강사 아니면 직무 컨설턴트로 활용을 해요. 네.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거의 없는데 이제 조금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조금 앞으로 많이 나와야죠. 네. 이런 노하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네 번째 고기회비용. 인적 자원은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적 자원은 그 기회비용이 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의 상대가 되는 물적 자원의 하나인 기계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이런 모양의 선반이 있고 여기에 플라스틱 원료를 집어넣으면 이 플라스틱 원료를 위에서 아래로 막 찍어내면 부품이 1분에 뭐 50개씩 100개씩 막 튀어나오는데 이 부품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이런 왕관 모양의 부품이 나와요. 이 기계, 이 선반 위아래로 되어 있는 이 기계는 위에서 아래로 막 플라스틱 원료가 투입되면 이걸 찍어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이 부품을 만드는 이 기계는 기회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의 없죠. 왜? 이 왕관 모양의 부품을 만들도록 익스클루시브하게 폐쇄적으로 독점적으로 이 왕관 모양만 만들도록 세팅되어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다른 부품 모양의 부품의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거의 없죠. 다만 이 기계는 크기 때문에 토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 비용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놔두고 3일 동안 연수원에 가서 교육원에 가서 인재개발원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3일 동안 기회비용이 현업을 중단하고 교육을 받으러 가죠. 그럼 그 3일 동안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까? 아닙니까? 발생하죠. 많이 발생합니다. 3일 동안의 생산성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까워서 교육을 안 보내요. 보통 현실에서 보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이런 상쇄되는 손실되는 기회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준다면 교육은 유의미한 걸로 인정이 되겠죠. 교육 담당자는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명이 교육받으러 3일 동안 4일 동안 간다 그러면 그 3, 4일 동안 들어가는 강사료나 강의장 사용료나 뭐 각종 물품비 직접 교육비용만 생각하는데 이 기회비용 마인드를 교육 담당자들 꼭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 모든 직장인들도 이걸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인간을 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백 개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면 수백 개를 포기를 해야 돼. 그 포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선택한 이 하나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여기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선택이 이 시간에 다른 거를 해서 얻을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되면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기회비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가치를 네.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인적자원은 특히 물적자원보다 특히 기회비용, 고기회비용이 나오고 또 인적자원의 노하우들은 다 몸으로 내장되니까 이거 외자화해서 조직지로 전환시켜야 되고 네. 희소성이 희소성이 높은 인적자원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높은 부분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대체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대체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인력들을 대체 불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